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추운 날씨에 취재해 와주신 기자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자회견에는 총 5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집회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어서 현재 다 참석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참석 못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대표성을 띠고 일당백으로 열심히 그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동들이 학대로 사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양천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부도가 큰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양천 아동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우리는 여러 아이들을 아동 학대로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에 학대로 사망한 아동들을 추모하고자 합니다. 잠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그럼 지금부터 학대 피해로 입양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경찰청장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왜 정인이를 구하지 못하였는지 답하라. 졸속 대책 아닌 아동과 현장 중심의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주제로 신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발언하겠습니다.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 2016년 평택 아동학대 사망사건, 2017년 대구 입양아동학대 사망사건, 2017년 포천 입양아동 사망사건, 2019년 인천 의붓아들 학대 사망사건, 2020년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박이처럼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만 보더라도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수차례 아동학대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수차례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 대책이 나왔지만 아동학대는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후 16개월의 짧은 삶을 살다 간 정인이의 억울한 죽음에도 정부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대책을 생색내듯 발표하고 국회도 단 5시간의 논의로 이제껏 계류되어 있던 아동학대 관련 법안 중 18개의 법안을 의결하며 제 역할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 오작동에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습니다. 처절히 반성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아동학대 대응 체계 및 아동보호 체계 전반의 중장기적 비전과 계획을 천명하여야 하는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에 편승하여 유체이탈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답하여야 합니다. 쏟아지는 법안과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인이를 그리고 아동학대로 사망한 연간 수십 명에 달하는 그 아이들을 왜 구하지 못했는지 말입니다.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입양기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 일선 아동학대 업무 관련 인력의 전문성 부족인지 여러 기관의 판단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의 위험을 놓쳤던 것은 아닌지 아동에 대한 위험이 인지된 후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에 있어 미흡하였던 것은 아닌지 정부는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는 왜 정인이를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입양기관, 어린이집, 병원, 구청, 수사기관, 가정법원 등 아이가 생전에 맺었던 수많은 공적 접점에서 어떤 부분이 느슨했고 어느 시점에 아이의 위험을 놓친 것인지 16개월이라는 정인이의 짧은 삶 안에서 정부가 놓친 그 지점에 대해서 답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답변을 토대로 아동학대 대응 업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실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스템이 아동 중심 또 현장 중심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준비되고 연구되지 않은 졸속 대책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 증원과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 그리고 이를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처럼 쏟아지는 법안과 대책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2019년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일천 지자체 산하에 아동보호팀이 마련되었고 그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체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만 건에 이르는 현실에서 현장의 상황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현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배치는 작년 기준 전국에 290여 명에 불과하고 그들은 일주일간의 온라인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며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전국에 75곳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기존 정부가 발표한 대책조차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은 채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대책이 아닌 실효적인 시스템이 현장에서 돌아가기 위한 인력, 예산, 인프라에 대한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그 많은 법안과 대책들 중 어디에도 아동 최상의 이익과 아동 권리가 고려된 부분을 찾기 어렵다는 점은 아동의 권리를 위하여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좌절스럽다 할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국회가 마련한 법안에는 아동의 안전을 핑계 삼아 행정 편의적 업무 수행과 강력 대응 내용을 담은 것의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정작 피해 아동 당사자가 원하는 것인지, 피해 아동 당사자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하며 피해 아동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하며 아동 최상의 이익은 어떻게 구현할 것이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분리되고 가해자가 처벌된 후 아동의 삶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조력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에 있어 무엇보다 아동 중심적인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 국회는 물론 현장 실무가, 법률, 의료 등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고 특히 아동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졸속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서비스와 아동복지를 대한민국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라 토연국가 정책을 약속대로 실천하라는 제목으로 정선욱 한국아동복지학회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고 별이 된 수많은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무고한 아이들을 잃었고 그때마다 분노했고 수많은 대책을 발표하고 학대로부터 아동을 지켜내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정인이와 수많은 아이들을 또 잃었습니다. 이제 겨우 16개월을 살다간 정인이의 삶이 너무 애통하고 미안해서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다시 분노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또다시 아동학대 대응 방안 마련 및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여론과 상황에 떠밀려 아동학대 긴급대책을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원래 계획했던 아동보호 정책을 긴 호흡과 넓은 시야로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년간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와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들을 통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수많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치권 또한 이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예산 등 실질적 지원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실효성이 없는 대책은 아동의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아동 및 아동복지를 연구하는 우리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지자체 시군구 아동보호팀의 인력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고 인력의 전문성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원가정에서 보호를 받기 어려워 분리된 보호대상 아동에게 지자체 또한 좋은 부모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좋은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부처 모두가 아동 중심의 시각,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영유아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의 자기 표현이 어렵고 가정외 환경과의 접촉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영유아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동 발달의 단계에 따라 가정 방문들을 정례화하고 아동 발달의 주요 단계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양육의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사회적 지원자로서의 국가 역할을 강화하며 동시에 아동학대를 사전 모니터링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심각한 학대 사망
진상조사의 경우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2017년 대구 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민간의 시민사회단체 주축으로 이루어진 학대 사건 진상조사가 전부입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단체,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법조인,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국가아동학대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더욱 긴 호흡으로 아동보호 안전망을 강화하는 작업을 시작해 주십시오. 하나, 입양을 아동보호 체계 안으로 통합해 주십시오. 입양은 원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주요한 보호 조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입양이 아동의 인권과 건강한 발달의 실질적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 중심의 입양, 아동 최선의 이익에 충실한 입양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입양 아동의 생명과 행복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체는 바로 국가와 지자체입니다. 이에 가정조사와 예비 입양 부모 교육으로 구성되는 입양 준비, 아동 결연과 입양 전제 가정 위탁, 입양 후 사후 관리의 전 과정을 아동보호 체계 내로 통합해 주십시오. 아동의 권리와 발달, 복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우리도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이 중심되는 아동복지 체계를 만들어가는데 더 큰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순원 회장님 감사합니다. 학계에서도 더 힘을 보태주시고 많은 연구를 해주시면 저희한테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질의서를 보내고자 합니다. 정부가 이 질의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개선책을 마련해서 실행하기까지 함께 지켜보면서 함께 하실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원래는 박안주 의원님과 정춘수 의원님께서도 함께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나중에 그 발언하실 내용은 따로 전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신현영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현영입니다. 먼저 저 또한 온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번 사건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어 온 사회 구제적인 문제, 시스템의 문제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계자들끼리 책임을 떠넘기던 인습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평소 아동학대 신호를 전문적으로 감지하고 이미 발생한 사례들을 꾸준히 추적, 관리,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처벌 강화만 외치기보다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빠르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소아응급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호소를 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이 공분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는 호소였고요. 아동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인프라, 예산을 확보하고 의사를 포함한 신고 의무자들이 신분 노출과 보복 위험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호소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 여러분들의 말씀에 국회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5가지 정부 당국과 유관기관에 요구합니다. 첫째, 아동학대 관련해서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해소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입니다. 유관기관 간에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 공유가 어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복지부와 경찰청 간의 칸막이 없애고 정보를 공유하는 행정지원체계 촘촘히 만들어야 합니다. 나아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아동의 과거 학대 신고 이력 알 수 있도록 꼼꼼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입양기관 등의 유관기관에서 전문성 키우고 초동 대응 매뉴얼 확충해야 합니다. 제가 관련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공개한 자료 보면요, 이번 사건에서도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신호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학대 위험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고 판정할 수 없는 현실 바꿔야 합니다. 특히 아동의 위험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던 경찰의 아동학대 초동 수사 매뉴얼 적극 보완해야 합니다. 셋째, 아동학대 대응 예산 법무부 소관의 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의 일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정책적 대응 어렵습니다. 아동학대 방지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넷째, 보호시설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즉시 분리조치 이후에 아이들이 갈 곳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대 이후 남겨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 확충해야 합니다. 다섯째, 입양기관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전문성 키워서 입양 이후에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도 없어도 시스템이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 방문만 늘려서는, 형량만 올려서는 또 다른 피해 아동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1년에는 불행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 또한 입법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절절한 결연의 의지를 들은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우리 국민들의 원하는 의지가 또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그 공개 질의서를 낭독하고자 합니다. 전현순 한국학부모연합 대표님,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님, 최영숙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 인트리 대표님, 오영나 한국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대표님, 고의원 세이브 더 칠드런 매니저님께서 질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한부모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영순이라고 합니다. 입양된 지 8개월 만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사건에 대한 질의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묻습니다. 지난 10월 16개월 아동이 입양 과정에서 학대 피해 끝에 사망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입양 초기부터 입양 기간 내내 지속적인 학대 피해에 노출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 부검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하 양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양천 사건이 더욱 가슴 아픈 이유는 우리에게 피해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3차례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이웃, 소아과 의사가 아동의 학대 피해를 의심하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신고에 대하여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양부모에게 학대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고, 그 결과 아동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학대로 숨졌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아동을 참혹하게 떠나보냈습니다. 5월 천안에서는 가방 안에서, 11월 여수에서는 냉장고 속에서 학대 피해로 사망한 아동을 고통스럽게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앞다투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 분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에서, 또 여수 사건에서, 양천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살리지 못했던 이유는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으로도 응급조처를 통해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얼마든지 피해 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형량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아동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학대 피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도 처벌할 수 있지만 매번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양천 사건은 입양제도의 허점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정부는 입양제도의 운영을 민간 입양기관에게 맡겨두고 방치해왔습니다. 그 결과 입양은 공공아동보호체계와 괴리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양부모에 대한 교육과 금정, 양부모의 아동의 결연,
입양 이후 사후 관리까지 거의 모든 입양 절차를 전적으로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둔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동을 가장 많이 해외로 입양 보낸 나라로 손꼽히며 아동 매매국이라는 오명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김정덕 활동가입니다. 2014년 2월 미국으로 입양된 후 100여일 만에 미국인 양부에 의해 학대 사망한 현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입양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0월 울산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2016년 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2017년 대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2020년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까지 입양 가정에서 학대 피해를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양천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정부가 진상조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국가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헌법상,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지닙니다. 이러한 책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학대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입양의 국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양천 사건은 아동보호 체계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양천 사건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과 입양 시스템에 대하여 즉각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실책이 있다면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제도적 허점이 있다면 낱낱이 파악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사회가 맺어준 입양 과정에서 아동이 학대 피해로 사망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동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에 대한 답변을 1월 18일까지 공개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부협회 인트리의 최영숙입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들이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린이집 교사가 4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피해를 관찰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사진으로 갖추고 있었음에도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를 진행할 때 학대 피해 아동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16개월의 영유아였음에도 위험도 평가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례를 관리하면서 추가 방문을 통해 아동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부모의 진술에만 의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신고할 경우 고 위험군으로 보고 현장 출동 후 응급 조치 등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데 3차 신고에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총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후속 신고는 재신고로 분류되어 더욱 엄중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동학대 대응은 관여하는 경찰, 검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법원 등의 모든 관여자들의 전문성과 아동인권 민감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위원부 지원 네트워크 오영락 대표입니다. 입양 절차와 제도에 대해 질문합니다. 피해 아동의 친생 부모에게 입양 결정 전 어떠한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원가족 양육 지원을 위한 정보와 서비스는 실효성 있게 제공되었습니까?
홀트 아동복지회는 입양 결연정, 양부모의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적격을 어떠한 내용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까? 서울가정법원은 양천 사건 입양 아동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양부모의 입양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까? 홀트 아동복지회는 법정 사후 관리를 진행함에 있어 입양 후 가정조사 보고서는 어떠한 조사와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까? 홀트 아동복지회는 3월 23일 사후 관리를 위한 1차 가정방문 시 아동학대의 징후를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까? 누구를 만나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아동학대 신고 발생 연락을 받은 후 홀트 아동복지회가 입양 의뢰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2014년 2월 3일 미국으로 입양된 현수가 양부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분기별 대책 정부 13년 5월 24일 서명한 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은 아동의 원가적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해외 입양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입양 절차는 공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이 관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헤이그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네, 세이브 더 칠드런의 고우현입니다. 아동보호 체계에 대해 질문합니다. 정부는 2019년 5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725명 충원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지난 1월 5일 664명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충원하겠다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숫자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대부분의 시군구에는 야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접수 및 조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단 한 명만 배치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시 개입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 아동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투입되기 시작했으나 업무 투입 전 받은 교육은 온라인 교육까지 포함하여 40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배치되고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중 다수가 순환보직으로 인해 잦은 교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3월부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 분리되는 아동이 지낼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확보하였습니까? 없다면 법 시행에 대비하여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공공이 책임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부는 시군구별로 아동보호 전담 요원 725명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요원이 배치된 118개의 시군구를 살펴보면 신구 인력을 충원한 것이 아니라 기존 드림스타트에서 1인을 차출하여 아동보호 전담 요원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불력 막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서 내용은 지금 축약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요. 뒤에 그 보도자료에 첨부된 내용을 보시면 상세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의는 52개 단체에서 함께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신현영 의원님과 함께 저희 이 질의 내용들이 잘 이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자회견의 의지를 모아서 좀 그걸 다진다는 의미에서 구호를 외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마지막 네 글자만 두 번 더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의 죽음,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정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아동보호체계 인력과 예산 확충하라. 네, 오늘 질의서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보내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면 예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러 정부부처가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핵심 연대단위는 단순히 문제제기만 하고 끝냈던
2014년은 뼈 17년 극복하지 않은 법제 개혁 질의사항과 관련된 모니터링